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샘플 로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화된 로스터라면은 샘플 로스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샘플 로스팅은 프로덕트 로스팅과는 구분되는 로스팅입니다. 보통 샘플 로스터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샘플 로스터기 없는 분들은 소용량 로스터기에서 샘플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용량 머신에서는 이제 싱글 로스팅과 샘플 로스팅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프로파일을 서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샘플 로스터기에서 나온 프로파일을 이제 상업용 머신의 프로파일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머신의 구조와 사양이나 이런 열을 공급하는 형태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 머신으로의 프로파일 적용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샘플 로스팅은 보통 처음 만나는 커피를 확인할 때나 구매한 커피를 목적에 따라서 프로덕트 프로파일 전에 설계를 해볼 때, 그리고 판매, 구매를 위한 비즈니스 커핑 준비 또는 대회용이나 고가 커피의 로스팅,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등 이제 정말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샘플 로스팅은 이제 어느 정도 커피의 경향성만 알아볼 수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로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로스팅하지 못하는 이제 비즈니스 커피의 경우에는 샘플의 경우 경향성이 어떤지 정도만 알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샘플 로스팅은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위한 자가 샘플링이나 퀄리티 컨트롤, 프로덕트 전에 이제 커피를 확인을 할 때는 디테일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관된 정도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판매할 커피의 스펙트럼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향성보다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금 더 봐야 정확히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이라든지 같은 온도, 같은 프로파일로만 샘플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커피마다 이제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프로파일로만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커피의 로스팅 레벨을 비슷하게 맞출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커피가 이제 섬세한 자스민 향이 나는 커피인데 이제 만들어 놓은 한 가지 프로파일에서는 커피가 오버 로스팅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자스민 향이 잘 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한 커피의 경우에서도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샘플 로스팅을 할 경우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로스팅을 해서 목적에 맞는 로스팅 레벨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PPT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주로 사용하는 샘플 로스터기들 사진인데요. 많이들 아시는 이카와라든지 프로밭에서 나온 전기 로스터, 옛날 프로밭 배럴 샘플 로스팅, 로이스트라든지 여기엔 없지만 로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샘플 로스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용하는 샘플 로스터기마다 사용하는 열원이 다 다양하고 커피에 가해지는 열의 효율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샘플 로스터기에서 나오는 프로파일을 상업용 로스터기에서는 저는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많이 시도를 많이 해봤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카와에서 시간을 상업용 로스터기에 맞춰서 조금 늘려서 로스팅을 많이 해봤는데 절대 재현이 많이 불가능한 커피의 플레이버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머신이 나타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너무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카와의 샘플 프로파일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한 가지 로스팅 프로파일로만 로스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워낙 이제 원하는 열량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프로파일로만 로스팅 하는 거는 많이 위험한데요.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의 프로파일들은 조금 다른 두 가지 커피입니다. 프로파일은 한 가지이지만 필요한 열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로스팅 시간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빨리 끝난 커피인데요.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롬비아 워시드 게이샤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인데요. 이제 콜롬비아 워시드 게이샤와 에티오피아 내추럴 게이샤는 필요한 열량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됩니다. 콜롬비아 워시드 게이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열량이 작기 때문에 1차 크랙 같은 경우도 프로파일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5분 7초, 5분 초반대 1차 크랙이 200도에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는 205도에 5분 거의 40초쯤에 1차 크랙이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벨롭 같은 경우도 당연히 5분 초반에 이제 1차 크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디벨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간이 짧아지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도 그만큼 시간이 길어져서 거의 6분 30초쯤에 로스팅이 마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남미 워시드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열량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 안 되다 보니까 디벨롭 타임 또한 많이 에티오피아 내추럴에 비해서 짧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벨롭 타임은 11.2%에서 마치게 되었는데요. 배출 온도도 거의 한 204도, 205도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는 필요한 열량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그래서 1차 크랙도 조금 늦게 터진 것도 있지만 이제 디벨롭 타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한 14%까지 늘려서 로스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발연에 필요한 열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커피를 거의 로스팅 시간 차로 보면은 1분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두 가지 커피를 같이 색도 값을 찍어 봤을 때는 두 가지 커피 다 비슷한 색도 값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 커핑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로스팅 레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플레이버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마다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프로파일로 같은 시간 안에 로스팅을 끝내는 샘플 로스팅은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커피마다 필요한 열량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샘플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로스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로스터기보다 10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고 바로바로 로스팅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커피에 저 같은 경우는 빠른 로스팅과 느린 로스팅에서 나타나는 플레이버를 알아보기에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쯤에 사용했었던 이제 파나마 워시드 게이샤 같은 경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상업용 로스터기에서는 한 7분 초반쯤에 1차 크랙을 터뜨려서 8분 중반이나 8분 초반쯤에 로스팅을 마치는 프로파일을 조금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로스팅에서는 플레이버가 많이 안 느껴져서 디게싱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게싱을 많이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버는 별반 다를 것 없이 되게 밋밋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커피가 내가 커핑 테이블에서 샀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샘플 로스팅에서 로스팅 타임을 굉장히 빠르고 압축시켜서 로스팅을 해보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수정을 해봤더니 이 커피는 되게 빠른 로스팅에서 내가 원하는 플레이버가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나오는 커피였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로스터기에서는 프로파일 전에 이 커피를 어떻게 고객분들에게 소개할 건지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한번 다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카와 샘플 로스터기를 통해서 라이트 로스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카와 같은 경우는 열풍이 공급되어지는 구간이 여기 챔버를 통해서 열풍이 공급이 되어지는데요. 다른 로스터기보다 열풍의 효율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드럼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큰 형태로 드럼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큰 드럼 안에 적은 양의 생두가 투입돼서 드럼 안을 순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럼 로스터기 뒷부분에서 불어서 전달되는 열풍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드럼 로스터기에 생두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게 되는데 남아있는 그 부분에서 생두가 닿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열 손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카와 같은 경우는 이 챔버 내부에 바로 열풍을 불어넣어
넣어주는 공간이 있는데요. 생두가 그 공간에 아주 작은 용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그 공간을 아예 다 덮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드럼 로스터기에 비해서 열풍이 정말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카와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드럼 로스터기의 프로파일과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드럼 로스터기에 비해서 워낙 좋다 보니까 옐로우 포인트 구간도 이제 일반 드럼 로스터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되게 빠른 로스팅을 드럼 로스터기로 했을 경우에 뭐 한 3분에서 4분 이쯤 사이에 옐로우 포인트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이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열 손실이 거의 적고 거의 대부분 열풍의 비율로 이제 커피의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면 1분 안으로도 옐로우 포인트가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카와의 경우 설정한 온도를 따라서 로스팅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럼 로스터기에 비해서 생두가 필요로 하는 열량을 공급하는 데에서는 이제 이카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올리는 데서 열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커피와 그렇지 않은 커피가 있게 되는데요. 생두마다 필요한 열량의 차이를 로스터기가 자동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온도 설정에서는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두마다 이벤트 온도나 이제 시간 같은 것들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 따로 각각 설정을 해서 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카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져보면 굉장히 차가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열풍을 불어주는 로스터기고 드럼이 없는 형태이기는 하나 불어 넣어지는 열량 같은 것들이 이 로스터기를 데우는 데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로스팅을 공회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카와를 샘플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열풍의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두의 내부와 외부의 편차가 다른 로스터기에 비해서 온도가 빠르게 같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옐로우 포인트에도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을 하고, 그리고 로스터기의 전체 로스팅 시간은 굉장히 짧은 편이고 디벨롭 비율도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이번에 로스팅할 커피는요, 볼리비아 핑카 이사벨이라고 하는 농장의 워시드 게이샤 커피입니다. 예열이 한번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볼리비아 핑카 이사벨 농장의 커피를 넣고 로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카와의 경우 어느 정도 예열이 다 되면은 빨간색 불이 이제 깜빡깜빡 거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생두를 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생두를 투입하고 로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카와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열풍이 불어넣어지는 공간에서 생두들이 열풍의 힘으로 회전을 하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풍을 불어넣어주는 블로어는 보이지 않고 그 부분을 생두가 다 덮게 되는데요. 생두가 온전히 고스란히 열풍을 다 골고루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럼 로스터기에 비해서 열 손실이 굉장히 적은 로스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스팅 한지 한 1분 50초쯤이 되었는데요. 지금 벌써 옐로우 포인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색깔이 점점 노란색에서 주황색 색깔로 변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드럼 로스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열 전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중남미 워시드 게이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이 바로 다음 배치인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에 비해서 굉장히 온도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커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차 크랙 같은 경우도 거의 5분 초반대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5분 초반대에 오는 만큼 이제 디벨롭 타임도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팅이 끝난 이후에 색도 체크와 커핑을 확인한 후에 플레이버 확인까지 통해서 로스팅 정도가 어느 정도 비슷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학 반응이 시작되는 것처럼 짙어진 갈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스터기 시간은 지금 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분 50초쯤 지나고 있는데요. 워시드 커피이다 보니까 가운데 있던 이제 실버 스킨들이 커피와 분리돼서 점점 체프를 포집하고 있는 이 체프통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4분대 190도에 벌써 도달을 했고요.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인데 초반 열량을 제가 전에 사용하던 프로파일보다는 많이 줄여서 화학 반응 구간도 조금 뒤쪽으로 시작하도록 제가 유도를 한 프로파일입니다. 지금 4분 40초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제 한 20초 정도 후쯤에 1차 크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차 크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5분 5초에 1차 크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열 공급이 굉장히 수월한
커피이다 보니까 1차 크랙 후 디벨롭 구간에서도 열량을 되게 많이 주지 않고 섬세하게 컨트롤을 해서 로스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팅 종료는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벨롭 타임 레시오는 11.5%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팅이 끝났고요. 이제 체프통을 제거해서 체프를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출된 커피를 이제 잠깐 식히는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가 식는 중간 타임을 이용해서 바로 다음 배치를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배치에서 사용할 커피는 이제 에티오피아 다사야 내추럴이라고 하는 커피인데요. 방금 전에 로스팅했던 남미 게이샤 쪽인 볼리비아의 게이샤보다 커피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피가 필요로 하는 열량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로스팅을 했었던 프로파일에 의하면은 다사야가 훨씬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커피의 밀도와 사이즈가 모든 건 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를 다시 로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기 예열이 완료가 되었고요. 깜빡깜빡 거렸을 때 이제 생두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은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가 이제 필요한 열량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굳이 이 다사야 뿐만이 아니라 물론 발효도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들이 보통 평균적인 커피들보다 필요한 열량이 조금 더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 30초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초록색에서 살짝씩 이제 희끗희끗하게 변하면서 노란색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온도는 160도를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2분에 넘어서서 이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들을 보통 평균적으로 로스팅할 때 이카와 샘플 로스터기에서는 5분 30초에서 40초 정도 그때쯤에 1차 크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용했었던 중남미의 게이샤들과는 좀 다르게 열량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분 20초쯤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화학 반응이 시작하는 마일라이드 구간이 된 게 색깔이 많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는 지금 185도를 향해 가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카와 모델은 이카와 프로 5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혹시 이 프로파일로 라이트한 로스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 프로파일을 이제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방금 전에 했었던 이제 이사벨 게이샤와는 조금 다르게 색깔의 진행되는 속도가 조금 더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 1차 크랙이 나타날 기미는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고 이제 체프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1차 크랙 시에도 체프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아직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분 20초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제 온도는 202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남미 게이샤 같은 경우는 5분 초반에 1차 크랙이 발생한 반면에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는 5분 42초 정도쯤에 1차 크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이샤 커피보다 이 커피가 필요로 하는 열량이 더 많다 보니까 디벨롭 타임도 어느 정도 또 충분히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커피도 이제 게이샤 커피처럼 이제 디벨롭 타임을 짧게 가져갔을 경우에 커피가 발현이 덜 되는 언더 디벨롭이 발생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충분하게 디벨롭 타임을 13.5%에서 14% 정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를 지나고 있고요. 13.6%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팅 타임은 6분 37초가 되었고요. 이전 커피 같은 경우는 로스팅 종료 시점이 이제 5분 45초에 끝나게 되었고요. 방금 이 에티오피아 다사야 내추럴의 경우에는 거의 6분 40초 정도의 로스팅을 종료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의 로스팅이 끝났고요. 또 이 커피를 식히는 동안 다음 커피의 로스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콰도르 루구마파타 농장의 L1이라고 하는 품종의 무산소 워시드 커피인데요. 이 커피를 제가 로스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밀도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색도에 관해서 되게 많이 깨트린
터트리는 커피라서 이 커피를 로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열을 해주고요. 로스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색도 측정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색도 측정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커피라서 이 커피를 로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색도 같은 경우는 최저 85도 색도에서 최대 98에서 100 정도 그 사이 값의 커피들의 색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색도를 측정을 했을 때 100 정도의 색상을 이 커피가 로스팅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커핑을 통해서 플레이버를 확인했을 때는 80에서 85 정도가 되는 플레이버를 저희는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뭔가 다른 커피들과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색도 값이 115에서 116도 정도가 되었을 때 플레이버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색도 값이 한 90에서 95 정도 되는 느낌의 플레이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같은 경우는 1차 크랙을 터트리지 않고 진행을 할 건데요. 1차 크랙을 터트리지 않고 진행을 하고 이따가 로스팅이 끝난 후에 다 같이 색도 값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커핑을 올린 후에 커피가 성분이 커핑볼에서 녹는 그 부분을 이제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커피가 물에 녹게 되면은 색도 값에 따라서 커핑볼에 녹아 들어있는 커피가 추출된 형태가 색당 값에 따라서 밝고 연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밝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도값 115도 정도로 했을 때 다른 커피들과 비슷한 색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저희는 색도값 1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언더디벨롭이라고 해서 커피를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간혹 이 커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이제 콜롬비아 미카바라고 하는 농장의 커피도 똑같이 색상 값이 100도 이상이 되어야 플레이버가 어느 정도 풍성하게 나오는 커피들도 있습니다. 또 미카바뿐만 아니고 디카페인 공정을 거친 커피라든지 이렇게 규격 외의 커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항상 색도 값이라든지 밀도 값 이런 것들이 항상 맞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분을 지나고 180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주황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4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주황색을 넘어서 이제 갈색의 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커피 또한 1차 크랙 같은 경우는 5분 10초에서 20초쯤에 1차 크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차 크랙이 시작되고 난 후에 디벨롭을 거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포인트보다 로스팅이 너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커피 같은 경우는 1차 크랙을 터트리지 않고 로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 8초 정도쯤으로 저희가 임의로 1차 크랙을 설정을 했고요. 디벨롭 타임 같은 경우도 이제 중남미 게이샤와 동일하게 되게 짧은 디벨롭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크랙이 5분 30초에 터졌습니다. 5분 30초에 터트리고 이대로 디벨롭 타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다크한 플레이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1.8%로 5분 48초에 로스팅을 종료하겠습니다. 로스팅이 종료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로스팅을 마친 커피들의 색도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도는 이제 항상 칼리브레이션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측정할 커피는 제일 처음에 했었던 볼리비아 핑카 이사벨 농장의 모시드 게이샤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값은 이제 94.4로 측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원했던 바운더리 안에서 색도가 나왔습니다. 다시 또 칼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주고요. 칼리브레이션이 끝나면 이제 다시 한번 색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다사야 내추럴 커피를 색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4가 나왔고요. 이것 또한 저희 바운더리 내로 색도가 측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했던 로그마파타 L1 품종의 무산소 워시드 커피인데요. 이 커피 같은 경우는 플레이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하게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했던 색도는 110에서 115 정도로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칼리브레이션이 끝났고 색도 측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대로 110.9 거의 111 정도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원했던 바운더리 안으로 로스팅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팅을 한 후에 프로그란스를 맡아보면은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사과 느낌이라든지 자스민 같은 그리고 꽃 플레이버가 굉장히 선명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사야 내추럴의 경우 빨간색 꽃이라든지 붉은 베리라든지 붉은 체리
그리고 핵과류의 과실향이 조금 많이 느껴지고요. 복합적인 느낌의 플레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구마 파타의 경우는 굉장히 사과 주스를 농축해 놓은 것 같은 사과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하얀색 꽃이라든지 살짝의 허브톤이 섞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110 정도의 색도값이라고 하면은 언더디벨롭이라고 느껴질 만큼 저희는 다른 커피들에서 많은 데이터를 얻었었는데요. 이 커피라든지 이 커피가 아니고 또 다른 커피들에서 가끔씩 발효가 많이 들어간 커피들에서 이런 경향을 나타나는 커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마다 항상 똑같은 프로파일이나 똑같은 색도, 밀도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생각을 조금 더 열어놓고서 이제 플레이버를 잘 확인을 하시고 로스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핑 볼에 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콰도르 루구마 파타의 경우 커피 색상이 거의 111 정도로 언더디벨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옆에 커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커피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오면은 색깔이 많이 로스팅 되어 있을수록 되게 짙게 나오게 되는데요. 옆에 커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색상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먹어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게 로스팅이 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커피를 제대로 1차 크랙을 체크를 하고 로스팅 디벨롭을 다른 커피들과 비슷하게 진행을 저는 해봤었는데 그랬을 때 색상 같은 경우가 다른 커피들에 비교해서 너무 다크하게 되게 진하게 나왔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는 커피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수정을 했었고요. 이런 커피들이 이 커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수강생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커피들 중에서도 이제 섞여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커피 하나하나마다 이제 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